안녕하세요.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폭증하고 있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빚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권유하고 쓰고 당연시했습니다. 저금리였다고. 한때는 대출금리가 2% 초반까지 내려갔죠. 그러다 보니까 빚 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월세를 사느니 그냥 4억 5억을 대출을 내서 이자를 내고 전세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괜찮았죠. 그게 현명한 모습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멍청하게 월세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게 나았고,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것보다 대출 왕창 끼고 집을 사는 게 더 나았습니다. 왜? 집값이 미친듯이 오르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 혼자 벼락 거지가 될 것 같은데, 뭐 옆에 보니까 뭐 별것 아니다 라고 하는 이들도 뭐 그냥 5억을 벌었다, 10억을 벌었다, 20억을 벌었다 라고 얘기하니까 배가 아프기 시작했던 거예요. 뭐지? 쟤 내보다 못한 놈이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욕심 부렸던 거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욕심을 부렸던 이들이 점점 이제 걸려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쉽게 생각한 탓에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잖아요. 빚 1억하고 자산 1억하고는 완전 느낌이 다릅니다. 빚 1억을 갚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10년 가능하겠습니까? 장담 못합니다. 13년, 15년 그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1억을 모은 사람들은 대략 8년에서 10년 이상의 긴 기간을 감내하고 견디고 한 덕분에 가지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냥 생긴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이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신중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이 많이 어렵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사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정이 바짝 차려야 됩니다.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폭증한다라는 건 이제 그들이 궁지에 몰렸다라는 겁니다. 궁지에 몰렸다라는 건 뭡니까? 뭐 파산하든지 개인회생 신청하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건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나뭐 파산하면 되지 뭐. 개인회생 신청하면 되지 뭐.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놈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빚을 져서 구제해줘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제도를 악용해서 계속 이제 그러는 놈들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허용해줘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나라가 정상이 아닙니다. 빚을 너무 당연시하고 빚을 내라고 너무 이렇게 많이 부추겼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소득도 없는 청년들에게 어쩌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빌려줬나요? 그게 문재인 정부가 두고두고 욕을 먹는 큰 이유 중에 하나죠. 빚쟁이로 전락시켰던,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가야 될 청년들을 빚쟁이로 전락시켰다라는 게 두고두고 욕먹는 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빚을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난다라는 건 그들이 삶의 궁지로 점점 몰린다라는 거고, 궁지에 몰리면 그들이 무슨 결정, 무슨 행동을 할지 어떻게 압니까?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요. 계속 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삶이 점점 더 무서워질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묻지마 범죄도 늘어나고요. 묻지마 투자도 늘어나고, 투기도 늘어나고, 뭐 언론이나 뉴스나 여기저기에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점점 공포사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렇게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눈치 보고 또 갑자기 궁지로 내몰리면 비정상적인 행동들도 하게 되겠죠. 절도를 한다거나, 뭐 남의 뒤통수를 친다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뭐 믿기 어려운 일들을 아마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뭐 그러다 보면 점점 삶이 이제 더 이상해지는 거죠. 더 엉망이 되는 거죠. 저희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사는 게 쉽다라고 얘기한 놈들은 가짜입니다. 사는 거 안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사는 게 뭐 이렇게 쉽습니까? 특히나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가장들은 더 힘들죠. 더 어렵습니다. 요새 가장들 중에서 뭐 자기 술 마실 거 마시고 자기 취미생활 할 거 하고
싸돌아다니고 그런 사람 몇이나 됩니까? 상당수의 가장들은요. 회사집이에요. 회사집 하면서 다니고 조용히 지내고요. 뭐 자기한테 사치 부릴 그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취미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그런 건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렇게 살아도 항상 돈이 부족해서 호덕이죠. 아이들 학원비에, 아이들 옷값에, 아이들 입에 먹이는 그런 것들 생각하다 보면 어른들은 거의 뭐 제대로 쓰는 게 없죠. 이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견뎌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쉬운 것처럼 얘기하는 이들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유혹하려는 가짜들이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폭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개인회생 신청하고 뭡니까? 뭐 파산 신청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점점 이제 이 빚의 굴레가 더 이제 심해진다라는 거죠. 채무조정 신청자는 올해 9만 1000명이랍니다. 변제기간은 100개월. 100개월이면 얼마입니까? 8년이죠, 8년. 8년이 넘는 거죠. 채무조정은 대출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이자율을 조정해주고 채무를 감면해주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뭐 좀 봐야죠. 좀 봐야 됩니다. 이제 채무 변제에 걸리는 평균 기간도 늘었답니다. 18년도에 84개월, 19년에 86개월, 20년도에 89개월이다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00개월이란 100개월. 변제기간이 100개월이 넘어섰다라고 하는 건 참 충격인 거죠. 채무조정 기간 중에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성실 상환자의 자금 사정도 빨간불이 켜졌답니다. 참 쉽지 않죠. 채무조정 대상자들의 대출 현황을 보니까 복수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았답니다. 다중채무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저 빚을 진 이들이 더 이제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텐데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대출을 한번 내기 시작하면 그게 습관이 돼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생활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애지당초 시작부터 아예 대출을 하지 않으려고 각오하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 그들이 대거 이번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삶을 지켜낼 각오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빚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걸 명심하며 사는 것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